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헬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자, 오늘은 대표님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 운영하시면서 뭐 종소세, 건보료가 매년 이제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네. 또 점점 늘어나고 개인 사업자는 이제 공제받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좀 불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법인으로 전환하면 뭐 근로소득공제도 받고 카드공제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길이 한 번에 열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오늘 분석해주고 알려주실 윤석부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법인 전환하면 얼마나 절세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제가 이제 석 달 전에 그 개인 사업체 운영하는 이제 친구랑 이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죠. 너는 왜 법인 전환 안 하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몇 번 검토했는데 소용없어.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 이제 기장 세무사하고 상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기장 세무사 자, 법인 전환하면은 법인세 내지. 그 법인도 또 급여 가면은 소득세 내지. 그거 불편하다. 다 절세는 거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혹시 한 1년에 다 비용 떼고 어느 정도 수입이 되니? 그랬더니 이제 한 연간 2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연간 2억 원이면은 너 주머니에 법인 전환하면 2천만 원이 더 들어갈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줬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법인 전환만 했는데 대표님 주머니에 2천만 원이 더 그렇죠. 들어간다고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는데.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 정보들 찾아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법인 전환하면은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낮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옳지 않거든요. 아까 그 기장세무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하면 법인세 내야죠. 또 개인이 가져오면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뒤에 PPT를 보면서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개인 사업자 대비 법인 전환하면 이제 대표자로서 급여를 받잖아요. 그럼 급여 생활자가 되는 거죠. 그럼 사업 소득자 대비 급여 소득자는 그 공제를 추가적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 소득자가 못 받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자가 못 받는 세액 공제, 이게 핵심이겠네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인데요. 이제 이런 게 좀 헷갈리는데 별건 아니에요. 소득 공제는 뭐냐면은 거기서 소득 공제를 이만큼 받았다. 그러면 거기다 세율 곱한 금액이 절세가 되는 거고요. 근데 세액 공제는 그거만큼 절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소득 공제를 받았다면 100만 원 절세되는 게 아니죠. 뭐 소득세율이 30%다면 100만 원에 30%인 30만 원이 절세가 되는 거고요. 근데 100만 원 세액 감면을 받았다. 세액 공제를 받았다 하면 100만 원 그 자체가 다 절세가 되는 거거든요. 세금에서 빠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 소득 공제하고 세액 공제는 그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사업 소득자는 못 받는데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는 대표적으로 이제 근로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연봉 4,500만 원 기준에서 1,200만 원 정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봉 4,500만 원이면 이제 세율이 16.5% 적용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으로 한 200만 원 절세가 되는 거고요. 만약 1억 원이다. 1억 원이면은 그 근로소득 공제를 1,45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26.4%가 적용돼서 약 이제 380만 원 정도 절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이제 연봉 2억 원 기준이다.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만 1,675만 원 받아서 이분은 이제 근로소득이 높으니까는 41.8%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약 700만 원 절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금액이 적지만은 근로소득 공제 말고 신용카드 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이거는 또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분들. 나 신용카드 쓴 거 다 공제 받는데 그거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법인 전환해도 법인 사업과 관련돼서 신용카드 쓴 거 다 경비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건 똑같은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 가족끼리 식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녀분의 학원비를 냈다든지 그런 신용카드는 경비로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근데 근로소득자는 그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말씀드리면 총 급여의 뭐 25%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 약 300만 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적어요. 한 뭐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연간 40만 원 정도 절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공제는 이 정도 되고, 그다음 세액공제로 들어가서 그 보험료 세액공제는 이제 사업소득자분들은 못 받거든요. 여기서도 헷갈리시죠? 보험료? 나 건강보험료 다 필요경비 인정받는데, 근데 건강보험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그거 있죠. 그 실손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개인보험. 그렇죠. 그리고 뭐, 개인 생명보험, 이런 것들은 경비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연간 뭐, 세액 감면을 한 12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연간 한 달에 한 8만 원 이상 부시는 분들이면은, 보험에 드신 분들이면은 연간으로 12만 원 정도 절세를, 그 세액 감면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근로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한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자는 못 받는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법인 전환함으로써 대표자로서 급여를 받음으로써 근로소득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만약 사업소득자의 그 순이익이 2억 원이다. 그런데 내가 급여는 내가 1억 원만 받아가겠다. 그러면 급여가 좀 줄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강보험료가 줄게 되죠. 그래서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대략 연간 한 8%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소득을 연도별로 분산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을 적게 받는다 하면은 건보료가 800만 원이 줄게 되죠. 하지만 800만 원 전체가 절세되는 건 아니고요. 개인사업자는 800만 원 그 비용이 더 나왔으니까 이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세금 효과를 반영하면은 연간 이제 41.8% 적용한다고 했을 때 세금은 465만 원 정도 절세될 수 있고요. 여기까지 뭐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보험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로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또 건보료가 줄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절세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신 분들은 이 퇴직급이라는 게 없잖아요. 퇴직금이 없는데 아까 이제 돈 좀 적게 받은 거는 뭐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또는 배당소득으로 받고 이러면은 퇴직급여로 적립할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연간으로 한 20% 내외 절세가 되고요. 그다음 급여 대신에 배당금 받으면은 약 10% 내외가 이제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어리둥절하실 수 있으시겠는데 요 적은 거 한번 보시고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한번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정리를 하자면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아까 첫 번째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게 개인 사업자 못 받는 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네.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가 제일 싫어하시는 건보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건보료는 다들 아까워하시잖아요. 없어지는 돈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소득을 법인으로 가면 좀 이렇게 분산할 수 있다. 이제 개인은 그게 안 되잖아요. 올해 만약에 5억 이익 났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법인에서는 내가 급여를 좀 뭐 2억 받든 3억 받든 조정은 일단 가능하니까 분산의 효과가 있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서는 감이 좀 안 오고요. 그렇죠. 지금 실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수장님이 굉장히 잘 요약을 해 주셨고요. 근데 주 목적은 그거예요. 개인 사업자분들이 법인 전환하는데 뭐가 유리해? 아, 법인세가 낮아서 유리해. 근데 법인 사업자면은 법인세도 내야 되고 소득세도 내는데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절세는 그렇게 된 절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받고 세액공제 받고 건강보험료 낮춰지고 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걸로 해서 절세가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숫자를 넣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커서가 움직이네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개인 사업자가 제 친구처럼 이제 연간으로 비용 다 제하고 사업 소득 금액이 2억 원이라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을 제하고 네. 과표가 2억인 분들. 예. 네. 요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야겠는데 우리나라 참 세법이 희한하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 소득하고 사업 소득 금액이 달라요. 사업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게 사업 소득 금액입니다. 웃기죠? 그다음에 이 근로소득도요. 연봉 받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근로소득 부지를 뺀 게 그게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금액자가 넣으면은 그 비용을 제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이 2억 원이다. 그러면 필요경비를 다 제한 금액이 2억 원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요. 이 표에서 보시면은
224만 원이 증가합니다. 2억 224만 원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건강보험료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보험료 합해서 연간 한 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인 전환하게 되면은 법인에서 반, 4%를 내고 개인이 반 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급여가 그 밑에 보면은 그 총급여를 이제 1억 4,400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월간 1,200만 원 받는 경우인데 그러면 약 한 5천만 원 정도 급여가 줄잖아요. 거기 대해서 4% 적용하는 게 이제 224만 원이거든요. 그게 이제 법인의 소득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가 2억 버는 거면 법인 사업자는 건강보험료 비용이 줄기 때문에 2억 224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개인 사업자는 2억 번 게 자기 총급여죠. 그래서 2억 원이 되는 거고 법인 사업자는 자 2억 원보다 적게 나는 연봉을 1억 4,400만 원 받을 거야. 한 경우를 제가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연봉을 적게 받더라도 1년 후에는 주머니에는 2천만 원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퇴직급여는 이제 총급여 1억 4,400만 원에 10%의 2배까지가 이제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이제 비용 처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을 보면요. 개인 사업자는 똑같죠. 소득 금액이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되는데 법인은 이제 2,900만 원을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맨 위에 2억 200만 원에서 급여 1억 4,400만 원 빼고 퇴직급여 비용 2,800만 원 뺀 게 이제 2,944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개인이니까 당연히 안 내고 그 법인 사업자는 2,900만 원에 대해서 법인세를 이제 320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인은 잉여금이 이제 2,6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때까지는 법인 잉여금 2,600만 원 남아있는 것까지가 이제 법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비교를 해보면요. 개인 사업자는 근로소득공제가 0이죠. 못 받습니다. 근데 법인 사업자는 1억 4,400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1,563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등 요 세액 공제되는 효과를 이제 제가 한 100만 원만 잡았어요. 요거는 이게 나중에 세액 공제되는 거, 근로 세액 공제하는 걸 이거 대략적으로 100만 원 잡았다는 가정한 거고요. 100만 원은 보수적으로 적게 잡은 겁니다. 그다음 기타 소득 공제는 주로 이제 인적 공제죠. 배우자 공제라든지 자녀 공제. 대략 500만 원 이건 두 분이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 사업자는 과세 표준이 1억 9,500이 나오고 법인 사업자는 1억 4,400만 원에서 그 기타 공제들 다 빼면은 이제 1억 2,20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세금이 개인 사업자는 5,900만 원을 내요. 근데 개인은 2,900만 원을 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이제 법인 아까 잉여금이 2,600만 원 남은 거에서 2,000만 원은 배당 소득을 가져간다고 가정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배당 소득세 2,0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수수소득. 자, 1년 후에 내 주머니에 얼마 들어가 있느냐. 개인 사업자는 이제 2억에서 5,900만 원 세금을 빼니까 1억 4천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건 쉽죠? 근데 법인 사업자는요, 급여 1억 4,400만 원 받은 거, 플러스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오래 받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계속 그 이자 붙으면서 매년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래 받는다고 가정하셔도 되고, 2,880만 원 플러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개인 세금 낸 게 2,900만 원 세금 내고요. 그다음에 배당 소득은 플러스 해야 되겠죠. 2천만 원 플러스 하고. 그다음에 배당 소득 300만 원 내고. 그러면 개인 그 주머니에 1억 5,400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함으로써 개인 소득이 1,400만 원이 증가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법인은 그 위에 보면은 그 법인세 내고 법인 잉여금이 2,600만 원이었잖아요. 2,600만 원에서 2,000만 원 배당을 줬으니까 이제 6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주머니에 1,400만 원 더 쌓이고요. 법인 주머니에 그 600만 원 정도 더 쌓여서 결과적으로 연간으로 2,000만 원 정도가 더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법인 전환하면은 유리한 겁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긴 한데 그냥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세금으로 나갈 거를 내 노후를 위해서 좀 쌓아놓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이제 퇴직금이 쌓이니까. 그거는 이제 들으시는 편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나 퇴직금 올해 지금 받고 싶어. 왜 내가 2,800만 원을 왜 퇴직금에서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받아야 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2,800만 원씩 매년 빌리십시오. 이자 나가죠? 근데 퇴직급여도 은행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자가 쌓입니다. 그 금리 차이는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800만 원까지 꼭 굳이 가져가시겠다면은 가져가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미래를 보고 저축하시면 뭐 연금리 뭐 3% 내외 해가지고 이제 불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인 사업자일 때는 내가 이제 세금 다 내고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1억 4천이잖아요. 네. 개인 사업자는.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법인 사업자로 갔을 때는 퇴직금을 포함해서 1억 5,400인데 네. 여기서 뭐 퇴직금은 활용이 가능하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렇게 법인으로 간다면 노후가 오히려 확실히 준비가 되니까 그렇죠. 네,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단점이 이 노후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 해는 많이 버는데 그렇죠. 결국 노후에 남는 게 없는데 법인 사업자라면 노후도 준비가 퇴직금으로도 되지만 저 법인에 쌓인 것도 언젠가는 내가 소득이 가져올 수 낮을 때 이렇게 배당 같은 거를 쓴다면 그렇죠. 낮은 세율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정확하게 짚으셨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많이 번다고 많이 저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많이 그렇죠. 버시는 분들은 많이 네. 써가지고 뭐 매년 지나면은 별로 남는 게 없다 하시는데 이건 이제 퇴직금이 뭐 3천만 원 가까이 매년 적립이 되니까 요게 이제 10년, 20년 되면 3억, 5억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렇죠. 노후 준비가 되는 거죠. 네. 아마 친구분이 이걸 보셨으면 되게 고마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바로 법인 전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를 꼼꼼하게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법인세 내고 또 소득세 내고 2번 낸다. 그래서 별 혜택이 없다. 이렇게들 생각하니까 전환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꼼꼼하게 따져보니 듣기 훨씬 많네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를 또 제 친구 이제 세무사 있잖아요. 네. 이제 그분도 이제 기장 위주로 하시는 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법인 전환하면 이득 아니야? 그러니까 그 친구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인 전환 해봤자 절세된 거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이 논리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네. 뭐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 이제는 표는 이제 안 보셔도 되고요. 이제 저랑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법인 전환은 또 뭐가 유리하냐면은 이제 사업하다 보면은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다 그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책임을 넘겨서 좀 모면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보증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을 그걸 좀 피할 수 있는 경우 법인 자체로 책임을 지는 경우는 개인하고 법인은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업 리스크에서 좀 해방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주요 논점인 가장 큰 이점은 부의 이전이죠. 자녀들한테 이전할 때 법인 전환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 대비 한 80% 정도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 전환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하면은 당장의 절세도 있고요. 나중에 부에 이전할 때도 자식들한테 증여할 때도 훨씬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있어요. 이 법인 전환하면은 이제 이 많은 기업들이 가지급금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돈인지 아신 거예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세금을 다 내고 가져가는 돈이니까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법인 사업자는 자기 급여나 배당 이외에는 회사 돈은 회사 돈인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닌 거예요. 아직 개인 소득세를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막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지급이 쌓이게 되고 이게 또 심하면 이제 뭐 배임 횡령까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 좀 분리하셔서 관리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고 훨씬 이제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뭐 내 회사니까 내 돈 아닌가 해서 그냥 가져다 쓰는 게 문제가 되지 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가져가는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세금 내고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는 대표님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아까 자녀 다음 세대 승계에는 꼭 법인으로 전환해야 그렇죠. 된다. 뭐 개인으로도 다 주려면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법인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는 어떤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아, 예.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단순하게 보면은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하게 되면은 그건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또 증여세는 10년 동안 합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1억까지는 10%지만은 이게 5억까지는 또 20%, 30%, 40%, 50%까지 늘게 돼요. 증여세는. 그런데 법인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법인세만 내면 되거든요. 법인세는 뭐 최고 세율을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합산이 안 돼요. 연간으로
아주 잘 짜시면 연간 10% 세율로도 이전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개인 사업자인데, 나는 부동산이 많어.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이거 법인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양도소득세 2월 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통해서. 그럼 양도소득세 2월 과세라는 건 뭐냐면요. 이 현물 출자를 하는데, 현물 출자, 법인 전환하기 위해서 현물 출자가 필요한데요. 현물 출자도 양도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원래는 내야 되는데, 그 일정한 요건을 맞추면은, 이제 저와 같은 뭐 이런 컨설팅 전문 세무사랑 잘 상담하셔서 일정한 요건을 맞추면은 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양도세 2월은 조건을 다 갖추었을 때 2월 해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주택, 그다음 주택에 대한 권리는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현물 출자하는 당시에 양도소득세를 한번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100억이다 양도소득세가. 100억을 갖고 있습니다. 내질 않고요.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5년 지나면 이 100억이 부채로 잡혀요. 그래서 이 기업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는 뭐냐면은 그 적은 세금을 내고 적은 돈을 들여서 자녀들한테 부를 이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만약 양도를 쓰는 그때 현물 출자할 때는 100억의 세금을 냈는데 팔 때는 200억으로 올랐다. 세금이. 그런데 그때 나중에 이제 법인 전환한 후에 팔게 되면요. 그 100억 원, 개인, 그 현물 출자할 당시에 100억 원. 그 나머지 오른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 뭐 10%, 20% 적용해서 뭐 20억, 30억 내는 돈을 그때서야 그 부동산을 팔 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2월 과세라는 거는 그 부동산 팔 때까지 내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부에 이전할 때 기업 가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절세 효과가 있고 또 더군다나 그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팔 때 개인 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보다 법인세가 더 낮기 때문에 그때도 유리하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양도세를 지금 내는 것보다는 나중에 내는 게 화폐 가치도 떨어지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게 2월 됐지만 그 법인 전환한 대표님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결국 법인에서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게 아주 큰 장점이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특히 이제 부동산 자산가들이 법인 전환을 통하면 개인 소득은 물론 증여나 상속세까지도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들리는데 네.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것도 좀 실제 사례로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예. 요거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영상 찾아보면 예전에 이제 이런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 가시는 분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이 법인 전환하게 되면요. 일단 건보료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됩니다. 건보료는 아시겠지만은 그 소득 금액뿐만 아니라 재산 물건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법인 전환 후에 뭐 연봉을 1억 원, 2억 원을 받는 걸로 계약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 건보료가 계산돼요. 그래서 그 소득세뿐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다운되고요. 당장의 이익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보험료 차이가 클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크죠. 뭐 1,000만 원까지도 월간으로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예. 오늘도 상담 들어온 거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700에서 800을 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제 개인 사업자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소득에 대한 그 건강보험료는 납입하겠지만 그 자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따로 책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제 월 800 낸다고 그러셨나요? 네. 이분 같은 경 법인 전환하면 연간으로 800만 내도 가능할 수 있죠. 그렇죠? 만약 1억 원 급여를 받는다면 연간으로 800만 원인 거죠. 뭐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300억 내외로 예를 들면은 법인 전환 후에 뭐 일반 상속세하고 이제 사전 증여할 때 세금을 비교해 보면요. 뭐 100억 원 이상씩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상속세나 일반 상속세나 증여세 대비해서 한 80% 절세가 돼요.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우리 세무사님하고 진행했던 건 보면은 그게 다른 자산도 많지만은 이제 부동산만 따지면은 그때 한 400억 정도? 네. 그러면 딴 자산을 우리가 계산 안 하고요. 예. 400억 부동산 자산가가 상속이 발생했다. 이때는 뭐
여지없이 50% 세금이잖아요. 네. 공제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부동산도 법인화 시켜서 그다음에 이제 승계 전략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 계산 400억이면 적어도 뭐 400억이면은 10억 빼고요. 네. 50% 곱하시면 돼요. 와, 그러면 뭐 한 보자 180, 190억 정도 되겠죠. 190억. 네, 190억 같은데 네. 이분들은 법인 전환하면요. 한 40억 이내로 가능합니다. 모든 세금이요. 190억이 40억 정도로 한 150억 정도가 절사되는 거죠. 실제 했던 사례니까요. 이거는. 그렇죠. 네. 네. 물론 이제 이거 좀 시간도 필요하고 절차도 조금은 복잡하죠. 네. 네. 그렇지만 지금 절차가 뭐 복잡하지만 네. 뭐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건 하신 게 아니라 아니니까. 제가 하는 거니까 네. 그 저한테는 그렇게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150억이 절감되는데 뭐 복잡해도 해야 되는데 그럼요. 대표님이 따로 하실 거는 없으시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승계해도 유리한 법인 전환인데 아까 이제 가지급금 외에 뭐 특별히 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이 법인 전환할 때? 법인 전환할 때 이제 개인 자금선을 쓰지 말라는 말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은 이제 법인 전환 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네.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거는 자 부동산 가지신 분들이면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법인 전환에서 부에 이전하는데 내 재산을 자녀한테 넘기는데 뭐가 이득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 드릴게요. 네. 일단 상증세법 그 제4조의 2를 보시면요. 그 3항과 4항을 보면요. 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는 최고가 50%인데 법인세는 뭐 20%죠. 그 세율의 절세 효과가 있죠. 근데 그 4항을 보시면요. 상증세법 제45조의 3, 4, 5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주에게 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법인한테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잘 지키면은 증여세 과세 안 하고 법인세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대신에 그 상증세법 조항을 잘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하면은 증여세가 없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그 상증세법 제 45조의 5가 특정 법인과의 이제 거래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자식한테 직접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지분을 자녀 법인에게 증여를 하는 거거든요. 증여하게 되면은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만 과세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또 증여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저가 매매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채무로 샀다가 채무 면제도 받고 또 유상 감사도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정확하게는 아버지의 지분을 자녀 법인으로 이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제 법인 전환하면 이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법인 전환이 필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감 몰아주기하고 떼어주기가 있는데요. 요 관련해서 이제 잠깐 또 삼성과 현대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삼성의 경우는 다들 아실 건데 이제 에버랜드를 이제 활용해서 그 이재용 총수 일가가 삼성 그룹을 지배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용한 거는 그 상장을 이용한 증여, 그 다음에 전환사채를 이용한 증여를 이용했습니다. 그런 건 뭐 대기업이니까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좀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어려운 거 근데 아닌가요? 이제 중소기업도 그래서 이제 상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상장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할 수 있는데요. 요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이제 돌아가신 이제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그 이재용 회장한테 현금 60억을 이제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60억을 갖고 뭘 했냐면은 비상장 주식을 샀어요. 그 S1이라는 거하고 뭐 제일기획하고 이런 비상장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년 만에 이 주식들이 상장됐어요. 상장됐는데 60억에 상장될 때 주식을 파니까 60억에 증여받았던 돈이 800억이 됐어요. 800, 그리고 그 800억 갖고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이제 인수했어요. 전환사채를 인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환사채 이제 최대 주주가 된 거죠. 이재용 회장이. 그리고 이제 그 에버랜드는 그 나중에 그 제일 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제일 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성물산의 그 대주주가 되면서 이제 그
삼성그룹을 지배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면은 한 30년 지나서 60억 원 돈이 지금 한 20조가 됐거든요. 60억에 20조. 예. 시드머니는 결국은 증여해준 60억인데 그렇죠. 이게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자회사를 그 상장된 걸 이용했고 네. 전환사채 발행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현대그룹은 뭐 좀 더 모양이 좋은데 여기 이제 일감 몰아주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몽구 회장이 대주주인 현대모비스는 이제 그 자동차 부품 회사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에 현대자동차니까 자동차 부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다 일감을 몰아줘서 현대그룹의 매출을 일으켜서 현대모비스는 커졌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정의선 회장, 그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회장이죠. 한때는 이제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의 대주주인데 이 글로비스는 물류회사예요, 물류회사. 물류회사에서 이 현대에서 막 수출할 게 많잖아요. 수출할 것도 많고 수입할 것도 많고. 그러면 이제 배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현대 글로비스를 이용해서 회사를 키워줬죠. 그래가지고 그 현대 이제 글로비스를 만들었을 때 당시는 정현선 회장 지분이 돈으로 한 6억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그 현대 글로비스 시장 가치, 그 회사 가치가 1조 2천억이거든요. 거기에 20%니까 이제 2,400억이 된 거죠. 6억 원이 2,400억이 된 거고. 근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전몽구 회장님 소유인데, 정몽 회장님이 이제 그 대주주인데, 여기는 이제 한 30조가 넘어요, 30조가. 그래서 지금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모비스가 그 뭐예요? 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대 글로비스하고 모비스하고 이제 막 합병을 하려는 찰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말이 잠깐 생각나는데, 이 대기업 같은 경우, 재벌 같은 경우는 뭐 상장 기업 그 상장하는 걸 이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사채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를 이용했잖아요. 이걸 이제 저희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비상장 회사도 그렇죠. 사용할 수 있다. 네. 뭐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는 비상장 회사가 유리하다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전환사채나 이런 거는 이거는 상장 회사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삼성에서 썼다 그랬잖아요. 네. 삼성에서 썼는데 이때 쓴 게 이제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과세관청에서 깜짝 놀란 거죠. 이런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상장에 대한 증여 규정을 만들고 또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 규정을 만들어요. 그 이제 97년도부터 생기거든요. 그때 거기에 보시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상장의 증여는, 상장으로 인한 증여는 5년 내에 상장해야 돼요. 증여한 다음에 5년 내에 상장하면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이 아니라 뭐 7, 8년 후에 상장할 예정이다. 그러면 미리 증여하면은 그 증여 규정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환사채 증여 규정을 보면은 뭐 저가로 취득한 경우, 고가로 취득한 경우, 또 저가로 뭐 전환한 경우 이런 거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저가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시장가로, 시장 가치대로 사고 전환하고 취득하고 전환하는 경우는 또 이런 증여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환사채는 이제 일반 그 뭐죠? 법인이 아버지한테 대여를 받으면은 4.6% 이자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뭐 가지금 인정이자 계산하고 증여도 이제 그 4.6% 기준으로 하는데 전환사채는 그 좀 낮게 금리를 낮게 좀 발행할 수 있어요. 뭐 1%, 0%, 심지어는 0%까지 발행하니까요. 그래서 저가로 발행해가지고 좀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많이 하셨다는데 일감 몰아주기 자녀가 창업하는데 이게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망할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하는 회사, 아버지가 제조업을 한다? 그러면 너, 오케이, 나 이런 원료들이 필요해. 너가 무역업해서 이런 거 중국에서 사와. 이런 회사 차려. 내가 원래 중국 바이어가 있는데, 내가 중국 그 뭐죠? 저한테 그 벤더가 있는데, 내가 진짜 직접 안 사고 너한테 살게. 네가 사와.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키워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일감 떼어주기 같은 경우는 또 아버지가 제조업이면은 물건을 뭐 팔 일이 있잖아요. 자, 너 대리점 하나 만들어. 아빠 물건 팔아. 만약에 아버지가 이 프랜차이즈점을 하고 있다. 그럼 제일 목 좋은 데에다가 아들한테 프랜차이즈 지점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일감 떼어주기를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업들을 키워줄 수 있고요. 결국에는 그 적은 세금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부를 자녀들한테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낮은 세금으로 부를 이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대표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좀 들으시면서 대표님들이 좀 의아하실 것 같은 게 세무사님들이 보통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거든요. 뭐 전환사채도 그렇고. 근데 우리 세무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뭐 특별한 배경이나 경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예, 뭐 몇 번 소개는 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그 한 20년 이상 증권회사에 있었고요. 네, 증권회사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증권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입사한 곳은 대우증권 국제부였고요. 거기서 이제 크로스보더 트레이딩에서 그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는 거, 또 한국 사람이 해외에 투자하는 거 관련된 이제 법령을 제가 관리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외환 딜링룸을 제가 증권회사 최초로 만들어서 그런 업무를 했고,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대우증권에 있었을 당시에는 그 금융감독원에 파견해서 외환 감독 규정을 만든 적이 있고요. 뭐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뭐죠, 한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관련된 업을 했고, 종국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제가 우리투자증권 인도네시아 지사장으로 나와서 뭐 업무를 했고요. 그 덕분에 이제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한 이제 인베스트먼트 라이선스, IB 라이선스라고 하는 투자은행 자격증을 제가 보유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절세에도 이런 투자나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늘 틀에 박힌 절세만 보다가 우리 세무사님 그런 경험이 좀 같이 접목이 되니까 훨씬 더 다양한 절세 방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약간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지금 이제 대우증권도 없어지고 우리투자증권 사실 없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회사의 명을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입사할 당시에 대우증권 국제부는 정말 대단한 조직이었어요. 대단한 조직이었고 대단한 그 맨파워 갖고 이제 일을 하셨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들이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응용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그게 익혀져서 세법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를 많이 이제 고민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절세를 하다 보니 아까 뭐 60억이 20조가 되고 또 6억은 지금 2,400억 정도. 2,400억이 되고, 이거는 전략과 시간이 동반될 때 가능한 게 아닐까 싶고요. 아쉬운 거는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얻을 시간도 없고, 또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 투자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 세금 걱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그 400억 부동산의 경우 실제 그 아무런 그 대처 없이 상속이 일어났을 때 내야 될 세금 대비 거의 한 80% 이상 절감이 된 거잖아요. 금액으로 이제 150억 원 정도 절세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50억 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중소기업 심지어 임대사업자들도 가능하다. 이게 되게 좋은 대표님들께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지금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이런 혜택이 있고, 법인 사업자인데 건물을 개인으로 갖고 있는 분도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건물 개인으로 하지 마시고 빨리 법인 전환하셔서 네. 예, 자산을 승계해 주시는 게. 그다음 이제 그 법인에서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훨씬 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아,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실제 사례 중에서 법인 부동산이 이제 처음에는 사업용이었는데 이제 이게 산업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더 이상 그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안 쓰는 데가 꽤 많아요. 그렇죠. 예, 저희 아주 여기 강남에 유명한 건물.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그 뭐죠, 전문 용어로 이제 비업무용 부동산을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네. 예. 그 경우가 승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건물값도 너무 올라가지고 부동산 값이. 근데 이제 그 약간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좀 약간 그러니까 이제 혼돈이 좀 있으신 게, 이제 가업 상속 공제나 뭐 증여세 과세 특례하고 이거 좀 혼돈하신 것 같아요. 가업 상속 공제나 증여세 과세 특례 같은 경우는 업무 관련 자산만 해당되고, 그런 이제 임대원으로 쓰고 있는 업무 무관 자산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특정 법인을 이용한 사전 증여에서는 그 업무 무관 자산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효과도 가업 상속 공제나 증여세 과세 특례 받는 것보다 특정 법인을 이용해서 그 부에 이전하는 거, 사전 증여하는 게 훨씬 더 절세 효과가 큽니다. 네. 그 대신에 좀 그것도 역시 시간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 사전 증여하는 게 보통 이제 대략 한 100억 원 이상 자산가라면은 보통 한 10년씩 잡고 합니다. 10년 정도. 예, 그래서 이제 계약하시는 대표님들 보시면 연세가 이제 70대 내외 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또는 80세까지. 그래서 그분들 80 전후까지는 전후부터는 이제 시작하셔라라고 말씀드리죠. 늦어도 80 전에는 시작을 해야 되고. 하시는 게 좋다. 10년이 걸리는데
만약에 10년 이전에 막 5년, 6년 뭐 이럴 때 상속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뭐 그만큼 이익인가요? 아니면 더 불리한가요? 아무래도 더 불리하죠. 불리한데 이제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10년 잡았을 때 절세 효과가 80%다. 그랬을 때 그런데 그걸 10년 안에 못 끝내고 6년, 7년에 해야 된다. 마무리 져야 된다면은 절세 효과는 반감되겠죠.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거 대비. 안한 거 대비면 한 50% 이상 뭐 이익이 어쨌든 날 수 한 있죠. 것만큼은 그럼요. 이익이네요. 그럼요. 그러면 뭐 늦추실 이유는 없네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님 실제 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그렇게 이제 특정 법인을 활용한 사례가 꽤 많이 있으실 텐데, 대표님들이 뭐 나도 이게 가능한지 뭐 미리 좀 체크를 한다거나 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특정 법인을 활용해서 절세가 가능하다. 그런 뭐 부동산 규모나 또 회사 업종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추천할 만한. 네. 추천을 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추천한다 손하지 마시고요. 네. 거의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러니까는 대표님들은 이 방송 들으신 대표님께서는 이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되는 업종이 오히려 이제 손에 꼽을 만큼 적다. 그렇죠. 네. 근데 요 주택, 아파트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요. 주택, 아파트 말고 뭐 일반 그 임대용 부동산 다 됩니다. 그다음에 업종 불문하고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의뢰 들어오는 건 중에서 대부분 이게 이제 섞여 있는 물건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뭐 가능한가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되는데 그럼 안 되는 업종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성 서비스업이라고 뭐 단란주점, 모텔 이런 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2월 과세를 못 받아요. 그런데 단란주점, 모텔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이라 할지라도 이미 법인화가 됐다. 법인화가 됐다. 아파트를 갖고 있더라도 이게 법인화가 됐다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 되는 업종을 말씀드린 거는 양도소득세 2월 과세가 안 된다는 의미고요. 근데 이미 양도소득세 내가 내겠다 또는 이미 법인화가 됐다. 그 다음에는 가족법인, 자녀법인을 법인화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지분을 넘길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이미 전환이 아니라 뭐 법인에서 그런 물건을 취득을 하고 있는 케이스에서는 뭐 특정 법인을 활용해서 절세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시겠네요. 다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개인 사업자인 대표님들이 이제 법인 전환으로 누릴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세금 절감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승계에서는 더 큰 세금이니까. 그렇죠. 앞에 개인 소득세보다는 훨씬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무사님 현장에서 많은 대표님들 세금 절감 승계를 도와주고 계신데, 혹시 뭐 이 시간에 좀 더 추가로 부연하고 싶으신 내용이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대표님께 감히 당부의 말씀 드릴 건 없고요. 대표님들 저를 믿으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네, 우리 이제 윤석부 세무사님은 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증권사에서 오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절세에도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셔서 조금 기존의 대표님들이 어떤 절세 솔루션을 들었을 때 그닥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또 추가로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편하게 의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우측에 우리 상담 번호나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이용해서 상담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